북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한참 북쪽을 다닐 때 2000년대 10년 동안에는 북측은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기였습니다. 전기.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공장이 중간에 돌아다 쓰고 2003년도 2월 달에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개성에 갔습니다. 개성에 갔다가 돌아올 때 거기서 저녁을 먹고 좀 늦게 출발했어요. 겨울이니까 해가 빨리 있지 않습니까? 개성 딱 벗어나부터 시작을 해서 평양에 지금 없어진 3대 원전 기념탑까지 오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북측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다른 거는 어떻게 뭐 이것저것 어떻게 다른 대안도 하고 막 했지만 참 전기 문제는 이거 정말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요. 뭐 북에서 최근에 나오신 약간 골급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측에 전기를 생산하는 내부 터빈들을 북이 거의 다 새로 갈았다. 그러면서 뭐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전기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전망적인 게 세워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시대는 어쨌든 북이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김정은 시대에 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는 드디어 10년, 20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10년, 15년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8차 상대 이후에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15년 이야기죠. 15년 후에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강성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김정일 시대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만들겠다.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그냥 선전적인 캐치프레이성이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진입하는 그 구체적인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유럽의 어떤 좀 한적한 도시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 평균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 그래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기본적인 지표를 북에서 의식주 문제와 관련해서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년 지나면 대체로 북쪽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전망을 이제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망 중에 하나가 올해 구구절 때 김정일 위원장이 국경적 연설을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국방력, 뭐 핵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건설에서 남쪽이 얘기하는 가난한 북한, 가난한 조선,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에서 탈피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제 전환을 요구해서 북측이 생각하는 이 주체들이 생각할 때 보면은 북측이 외형적으로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에 건설해놓은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게 얼만큼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뒤에서 얘기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시대의 미래 과학자 거리, 제일 위에 뭐 창정거리, 미래 과학자 거리, 여명거리를
끝으로 한동안 안 짓다가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만세대씩 평양에 짓기 시작해서 송신 송화거리, 만수대 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 경무동 지역 한 800세대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계단식 그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 1단계, 화성거리 1만 세대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2세대, 이문거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1만 세대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지구, 를 지었습니다. 전이거리라는 이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4만 5천 세대 정도 지금 평양의 아파트들을 4년간에 걸쳐서 지금 새로 다 지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만경대 옆쪽에 있는 금천지구를 내년에 1만 세대 이제 완공을 하면 애초에 목표의 5만 세대를 다 짓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저 5만 세대를 막 짓다가 2022년도에 검덕지구나 저 함경도 쪽에 이 홍수가 나서 되니까 이제 농촌 건설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농촌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돈총 수혜지들, 대표적으로 이제 신의주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굉장히 많이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홍수가 나서 그 건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삼지연 백두산 밑에 있는 삼지연 같은 경우는 2003년, 2004년도 제가 갔을 때 한창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가지고 중심 시내 읍내들에 있는 집들을 유럽풍으로 막 새로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10년이 지난 지금 그건 너무 수준이 낮다고 해가지고 다 새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삼지연시는 완전히 이제 관광도시로 변화가 됐어요.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군 단위, 지금 현재 북에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군 단위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군청이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산림지대를 싹 바꾸고 있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가서 북쪽 지역을 보면 지금 그동안 나무를 많이 심어서 많이 사실은 이제 민둥산이 색깔이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도분에 가서 일광산에서 이제 저쪽 남양 쪽을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해산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해산이거든요. 해산을 비롯해서 이 국경 도시들이 이제 산림지대를 많이 사실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지었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좀 산림집 주택을 건설할 때 그 형태들을 좀 다양하게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저 북쪽에 협동조에 갔을 때는 집이 다 똑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취하면은 다른 집에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집 구조가 똑같았어요. 1000세대가 있는데 1000세대의 이 주택 구조가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300개의 어떤 그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이제 차별적으로 짓는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게 국가적으로 협동농장이 짓지 못하는 시설들을 국가 투자에 의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남새 온실농장이죠. 우리 치면 이제 채소 농장인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는다는데 북쪽에 얘기하는 거는 거의 도 단위의 어느 정도 이 채소들을 공급할 정도로 대단히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비닐하우스 300동에서 500동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년대 중평 온실이 건설된 것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함주의 연포, 그 다음에 평양의 강동 온실들을 완공을 했죠. 저 온실만 완공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재배를 하는,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농민들의 주택을 그 주변에 새로 다 지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온실을 지은 데는 다 군시설이었습니다. 과거에. 중평 같은 경우는 군 비행기의 연습장. 강동하고 연포는 군 공항이 있던 데죠. 공항 활주로. 그걸 다 밀어버리고 농장을 만든 겁니다. 강동 농장 같은 경우는 혹시 당군릉 가보셨죠?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죠? 그 당군릉 바로 서쪽 마을을 싹 밀고 다 이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이제 북쪽에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관광 자원 부분입니다. 원래 2009년도에 원자오바오 총리가 이제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때 그 북쪽 총리가 최영림이었어요. 지금 최선희 외무상의 이제 아버지죠. 친분은 아니지만 그때 북이 세 가지의 주력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원, 하나는 노동력, 파견, 그다음 세 번째가 관광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관광을 확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차용해가지고 북쪽이 많이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백두산 트레킹인가요? 비박 2박 3일 그 개마고원을 차로 다니. 북쪽 사람들이 처음에 반응, 아니 무슨 왜 고생을 그렇게, 아니 차 타고 그냥 백두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가람탕 관광하면 되지 왜 거길 밤에 그 개마고원 가가지고 비박을 하고 그러냐. 거기 화장실도 없고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죠. 아니 왜 호텔에서 자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앞에 여관에 가서 자려고 그러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식령 스키장 그 당시 우리는 그 자체 동계올림픽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이제 사실 지은 건데 어떤 그런 거 양도 온천 백두산지구, 삼지연지구, 그다음에 원산 갈마지구도 이제 올해나 내년 그 4월달까지는 대체로 준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백두산 지금 백예봉의 제일 꼭대기에 그 백예봉 그 스키장이 있거든요. 스키장 꼭대기에 백예봉 호텔, 백예봉 여관을 새로 지었어요. 백두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백예봉 호텔이라는 게 그 삼지연에서 위로 올라가서 거기 그 산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정일 위원장이 백예봉 호텔 앞에서 사진 찍길래 그 백예봉 호텔을 새로 리모델링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백예봉 위에 꼭대기에다가 전망 좋은 데다가 새로 지었어요. 전망적으로 저기 올라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삼전 시내가 다 보이는 그런 정말 엄청난 뷰가 딱 보이는 장소에 저걸 새로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관광지로 묶여 있는 사찰, 그다음에 해수욕장, 그 주변의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개보수하고 어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강산 지구에 있는 뭐 서왕사 같은 경우에 이성계가 거기 가서 이제 정권 뭐 역사혁명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런 구상했다고 하는 서왕사 같은 경우 대웅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없던 것들을 다 새로 복원했습니다. 물론 나무로 했으면 좋은데 시멘트로 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뭐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백두산에 중국명으로 쌍목봉, 북쪽의 이름으로 쌍두봉이라고 하는 육로로 연결된 세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중국이 그 세관을 지금 3배로 확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영길에서 출발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세관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백두산 북쪽에서 백두산 올라가서 천지 밑에 내려가서 보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이제 중국은 당일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에도 당일 관광은 가능했어요. 근데 세 배로 확장이 되면서 당일 관광을 할 수 있는 통관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는 지금 그거를 당일 관광이 200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세관을 200만 명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북측 세관이 문제예요. 북측 세관이 그 정도로 신속하게 빨리빨리 통과시키면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단동과 신의주, 연길과 백두산 당일 관광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북쪽은 이제 그런 기반들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